그 다주택자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들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상승 정책 만든 공직자들 투기까지 하면 제재하는 게 마땅하다. 업무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다주택을 가진 공직자들은 부동산 업무에서 배제하겠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그런 문제가 심각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똘똘한 한 채, 그래서 자기 지역구인 청주의 집은 팔고 강남 집은 안 팔고 심지어 민정수석인가요? 그만둬 버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그 이제 기폭제가 됐었던 건데 이 우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자, 요거 그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근본적으로는 다주택자가 다주택을 어떻게 보면 규율하는 정책 설계의 입안자로서 적당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지금도 문재인 정부 때 말씀 주셨지만 그 당시에 그 부분이 언론에서 지적이 됐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버리는 거야. 너 2주택자야? 너 3주택자야? 너 얼마 가졌니? 너 어떻게 팔 거야? 그 강남 집은 그냥 남기고 딴 걸 팔어? 이러면서 완전히 본질이 흐려지고 정책은 온데간데 없으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서 정책 일관성도 없어지고 정책의 어떤 효능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미리 차단하는 건 너무너무 필요한 사안이다.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반성하고 배우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본질이 아닌 뭐 본질일 수 있지만 덜 본질적인 것으로 이 정책 정말 중요한 그 코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내자. 그러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다주택자면 아무래도 개인인지라 본인도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와 맞물려 가지고 사고하는 건 그건 인간이라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가 정말 그 정신을 만든다는 것도 이런 일정 부분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이건 너무나 정확한 이 출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것이지 그 외에는 괜찮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집을 갖고 싶은 사람들은 다주택을 계속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직을 그만두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걸 이제 선택지가 열려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그 실패 사례가 뭐 집을 팔아라,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국민들이 이거 위선 아니야? 이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흔들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그런 방식보다는 집을 팔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팔고 안 팔고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고 자기 몫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사실은 그동안에 대통령님께서 트위터를 통해서 부동산 정상화 의지는 충분히 밝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또 걱정하시는 것은 야 이거 뭐 국토부 관계자들이나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이 또 이거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걸려가지고 정책 수단을 또 사적으로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알아서 깎아먹는,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과거의 부동산 정책이 늘 실패해 왔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지금 오해를 받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우 잘한 조치라고 보고 이번에 신뢰를 주는 김에 확실하게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사실상 어떤 정책의 이해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뭐 관련된 사람들 좀 조사를 해서 좀 미연에 배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오히려 조금 더 객관성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한 위치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다면 저는 국민적 그 신뢰도가 정책의 수용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정부도 그렇고 청와대 안에도 이주택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특히 이제 봉욱 민정수석, 최성화 해외 언론 비서관, 이태영 민정비서관,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소정 사이버 안보비서관,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 등등이 2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국토교통비서관의 경우에는 다른 데는 뭐 부서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국토교통비서관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좀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막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정책 완성도와 실행력 저하로 이어진다라고 비판을 하니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시장에 공포를 팔기 전에 장동혁 대표부터 6채 팔아라라고 맞받아쳤는데요. 안 팔 것 같죠? 장동혁 대표? 팔 거면 진작에 팔았겠죠. 팔아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또. 어차피 안 팔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안 판다. 시점이 녹아됐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도 팔아야죠. 정치인이면 자기가 팔면 팔게 어떻게 보면 조롱하듯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화살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오고 부동산 정책을 야당이 비판할 수 있죠. 근데 비판할 때마다 그 말 값을 까먹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때문에. 그래? 그럼 너는
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안 판다는 게 또 어떤 신호입니까? 너는 정부 정책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 안 팔고 너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 재테크의 유효한 수단이라고 아직도 사고하는 거야? 당대표가 제1대표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 장동민 대표 지금도.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명징한 정책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지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이제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시그널이 그동안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정도면은 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차제의 판단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요, 정책의 신뢰는 어떤 메시지도 있지만 메신저가 갖고 오는 게 훨씬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정치인, 행정가, 대통령이 보이는 그동안의 신뢰를 통해서 지금 국민들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이번만큼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조금 더 정부의 힘을 더 몰아줘가지고 전 반드시 이번에 부동산 정상화시키는데 우리 국민들도 같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는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전쟁 때문에 다소 출렁이긴 합니다만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적인 투자가 가능한 주식시장이 열린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통령도 자신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방향으로 가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투기나 투자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생산적인 그 이제 기업에 그리고 기업이 좀 커져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요. 좀 이게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경기 선순환을 만드는데 우리 국민들도 일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55분이어서 요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작 기소, 조작 기소 관련해서 국정조사안이 주말 사이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거 공소 취소 수순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조작 기소를 했으면 공소 취소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공소 취소라는 게 형사소송법에 되면 어떤 뭐 이러저러한 때라고 되게 구체적으로 규율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 기소가 잘못됐을 때,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보통 일단 고소 친고죄인데 고소장 들어가고 그래서 공소유지가 그냥 기계적으로 안 될 때, 근데 이제 재판에 넘겨졌을 때 이제 이제 취소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뭐 확장이랄까요? 확장이 아니라 그 어떤 제도의 그 뜻에 맞춰가지고 활용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기소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세 글자 빼면 이 수사 다 설명되지 않아요. 지난 정부에 따라서 아주 표적하면서 감사원까지 동원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헌법기관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저인망식 때까지 터는 그런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그럼 되짚어 보자. 왜냐하면 조작이었다는 근거가 막 저는 쏟아진다고 생각해요. 그 이화영의 거기서 그리고 녹취에서도 위례 신도시라고 윗 어르신 막 이러면서 정말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거를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치는 게 이게 정말 맞는 대응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이 잘못됐던 이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재작동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는 당연히 국회에서 점검하고 사후적으로 반추해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자와 검사가 좀 비슷한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끝까지 인정을 하려고 인정하면 진다고 생각하는. 인정하면 진다고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뭐 모든 사회 현상이 다 그렇잖아요.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또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 개혁까지 가는 건데 지금 검찰 문제에 관련해서는 제도 개혁을 먼저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문제는 사실관계 규명하고 원인 분석을 통해서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손을 못 댔거든요. 근데 그 피해자 안에는 이재명 대통령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만 피해자가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그럼 전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누가 어떤 피해를 받는지를 국민들 앞에 알려야 되는 것이고, 그럼 당시에 누가 뭐 유령이 내려서 했습니까? 다 기존 검찰 조직에서 윤석열 시대에 그 저항하지 않고 거기에 협조해가지고 본인들이 검찰권을 사유화하는데 이 오남용을 직접적으로 행사를 해서 실제 피해자가 나온 거고, 예를 들면 뭐 송영길 대표님 같은 분은 무죄가 나왔는데 그 억울한 옥살이를 누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뭐 노웅래 의원도 있고 다양한 분들 계시니까 전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피해자들을 그럼 어떻게 구제하고 또 그때 당시에 가해자들은 어떤 책임을 물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가가 전 제도 개혁보다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는 빠지지 않고 이번에 이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니까 전 국회가 좀 잘 챙겨서 국민들 앞에 잘 알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됐던 대장동 위례신도시 쌍방울 대북송금 그리고 김용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수수 의혹, 그리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된 윤석열 그 명예훼손 사건, 저는 이거 진짜 황당무계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공직 후보 검증한 걸 가지고 기자들 압수수색하고 지금까지 이제 재판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자.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가야죠. 당연합니다. 네, 그 단추가 한번 잘못 깨어지면 계속 틀린 대로 가지 않습니까? 알았을 때, 인식했을 때 그걸 제대로 다시 갈아 끼우고 가야 되는 것처럼 이 자체에 대해서 정치 공방을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쉽진 않아 보여요. 국민의힘이 워낙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국정조사가 제대로 갈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잘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네, 뭐 병역 의혹이 뭐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또 설명을 충실히 할 의무가 당연하지만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해운 후보자의 낙마로 상당히 공석이 됐었고 첫 발을 때는 정말 중요한 부처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워낙에 노하우가 있고 뭐 예결위 뭐 등등 원내대표 등의 활동을 한 그 전문성을 좀 봐주십사. 그리고 본인에게 불거진 논란과 어떤 의혹이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는 절차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예, 저도 뭐 박홍근 지금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건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좀 지금 초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좀 오랜 시간 지금 공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검증은 검증대로 하고 저는 빠르게 좀 이제 장관의 그런 라인업이 이제는 좀 완료가 돼서 이제는 일할 시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이 유가담합 정유사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IEA에서 중동 위기가 70년대 두 차례 오일 쇼크를 합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한국경제의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전쟁이 어디로 어떻게 귀착이 될지는 알 수 없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엄청난 화염이 폭증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그 유가 뭡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 예, 호르무즈 해협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그 이란에 대한 그 미국의 공습이 더 강화된다고 한다면 지금 뭐 나오는 소리만 보더라도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는 대단히 보수적으로 상황을 좀 보면서 정책을 좀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